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구로구의 우신고등학교의 교실에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피아니스트 정지원 씨입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조율 쪽에서 40여 년 일한 정재봉입니다.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피아노 알려드림. 정지원 씨는 혹시 학창시절에 피아노와 관련된 일화가 정말 많죠? 네. 저는 이제 예원, 그러니까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모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 놓고 웃었을 때, 그럴 때가 보면은 거의 다 피아노 앞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면서 보통은 제 기억은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정재봉 선생님은요?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음악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음악보다는 기술 쪽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피아노를 보니까 이게 바이올린에 비해서 좀 뭔가 복잡하고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한 악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연습실 같은 데 있잖아요. 학생들 없으면 혼자 뜯어놓고 뭐 만지고 붓고 고치고 부수고 고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프로그램의 과제가 피아노를 알려드림.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자, 조율사, 그리고 클래식 해설가의 그 시각에서 설명하는 콘셉트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피아노 해설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어려운 존재, 이런 기억으로 전 많이 남아 있고 어디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피아노 이제 저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악기 중에서 뭐 피아노는 악기의 왕이다 하는데 그게 볼수록 실감이 나요. 현을 울리면서 망치로 두드리니까 타악기 성향이 있으면서 또 건반으로 하니까 건반 악기의 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이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감미로우면서 극적이면서 뭐 화성 표현 강약 가장 자유롭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번엔 피아노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피아노가 생기기 전에 건반 악기가 있었죠. 이 합시코드하고 클라비코드라는 악기였는데 이 합시코드는 줄을 이렇게 뜯는 거죠. 그리고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클라비코드는 모차르트 때도 이 애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탄젠트라는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현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릴 때 뭔가 좀 미세한 그런 차이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제 실제 음량이 굉장히 작아요. 클라비코드는 굉장히 작아서 그냥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친다든지 혼자 작곡을 한다든지 할 때 썼던 악기예요. 대중 연주용으로는 쓸 수 있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음량이 아주 작아서. 그런데 합시코드는 음량이 강량을 연주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클라비코드는 이렇게 줄을 타격하니까 건반을 세게 치면 약간 큰 소리 나고 살짝 치면 좀 강약이 약간은 되는. 정지원 씨는 피아노를 고를 때 어떤 점, 물론 취향이겠지만은 어떤 점을 중시해서 고르나요? 그 음색에서? 밝고 화려한 소리보다는 저는 따뜻하고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게 근데 또 성격과도 조금 연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먹먹하다 그러나요? 그런 소리가 나는 피아노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신기한 게 모든 피아니스트 제각기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연주자의 기량이 첫째지만 그만큼 피아노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아노 음을 딱 쳤을 때 지금은 이제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피아노 악기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속음을 내지 못했나요? 현을 때려서 뜯든지 때리든지 해서 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주자가
원할 때 멈춰야 돼요. 계속 울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시스템은 옛날에는 건반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동안 소리가 나고 떼면 딱 멈추고. 그런데 모차르트 때부터인가 이게 페달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건반을 누르면 소리 나고 떼면 멈췄는데 건반을 떼도 소리 나는 시스템을 페달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줄을 타격해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게 댐퍼라는 거예요. 근데 댐퍼를 옛날에는 건반하고 바로 연계돼서 연주자가 조절을 할 수 없었는데 발 페달이 나오면서 건반하고 상관없이 길게 울릴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페달이 나오면서. 자, 우리가 이제 콘서트에 딱 보러 갔을 때,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멋있게 놓여 있는 그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할 때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인데, 그럼 그 정도만 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랜드 피아노, 오프라이트 피아노 말 뜻만 보면은 그랜드 피아노는 피아노가 큰 거예요. 예, 오프라이트는 서 있는 피아노예요. 예. 근데 피아노 형태가 어느 시기에 착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챈발로 형태가 되고 챈발로가 좀 더 커지면서 길어지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작자가 그걸 세워본 거예요. 벽에다가 세워서 건반은 똑바로 놔두고 이걸 세웠어요. 그런 챈발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기린, 독일에서는 그걸 기린 챈발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챈발로 세워놓으니까 기린처럼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용으로. 예.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오프라이트 피아노는 나온 거죠. 예. 사실은 실제는 그랜드 피아노 위주로 악기가 쭉 피아노가 발달해 오다가 오프라이트는 공간상 편의상 그냥 그랜드 피아노를 세워서 줄여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랜드 피아노도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피아노를 관리하려면 뭔가 팁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기본은 네. 온도하고 습도가 적정한 것이 피아노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 깨끗하게 보이고 부드러운 천으로 잘 닦아주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관이죠, 그건. 예, 피아노 성능하고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피아노 성능은 오로지 적정한 습도하고 온도. 예, 온도와 습도를 주의해라 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직접 보시고 또 만져보시면서 피아노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의 2악장 맞죠? 네. 이렇게 피아노 연주 들으셨는데요. 저는 피아노 건반이 88개, 옛날에는 88 올림픽이랑 같다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88개의 건반 그리고 3개의 페달이 있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이 피아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다른 현악기하고 다른 점이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음을 내기 위해서 울리는 줄이 하나예요. 근데 피아노는 한 음을 내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같은 줄 3개가 동시에 울려요. 한 음인데 줄이 하나, 둘, 3개가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현악기하고 아주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아노만이 가진 독특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눌러서 해머가 때려서 소리를 울리고, 이 위에 까맣게 돼 있는 것들은 울리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름을 댐퍼라고 하는데,
댐퍼가 내려가지 않으면 소리가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가면서 소리가 멈춰요. 이 아래 보시면은 밟는 게 3개가 있어요. 이 오른쪽의 것은 소리를 계속 울리게 하는 댐퍼 페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밟아놓으면 계속 울려요. 놔두면 멈추고. 그 다음에 가운데 페달은 소스테누터 페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음이 울리고. 먼저 눌렀어요. 그리고 가운데 페달을 밟으면 이 음만 지속돼. 나머지는 울리지 않아요. 제일 왼쪽 페달 이거는 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는 페달, 소프트 페달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근데 소리가 좀 더 둥그러워져요. 하다가 이렇게 좀 더 감싸는 소리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면은 액션을 한번 꺼내 봐야 돼요. 이 뒷부분은 피아노사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모델이면 들어가는데 같은 회사라도 모델이 다르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1809년쯤에 프랑스의 에라르가 개발했다는 구조예요. 건반을 누르면 이 힘이, 손가락 힘이 이리 전달돼서 여기 일이 전달돼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밀고 가다가 뒤로 빠지죠. 이게 이탈 장치예요.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탈 장치를 안 되게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 해머가 이탈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여기가 울림까지 전달되는 그 다음 과정도 있나요? 그러면 이 줄의 진동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아래 보이는 음향판으로 진동이 전달돼서, 그러니까 현의 진동이, 해머가 때려서 진동한 현이 그 진동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 넓은 음향판에 전달되니까 우리 귀로 이제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네, 정재봉 선생님이 피아노의 원리,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연주자가 느끼는 피아노는 어떤 모습일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건반을 보시면은 저희가 한 옥타브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음에서 그 위에 혹은 그 아래 같은 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를 치게 되면은 그 위에 도 혹은 아래 도까지 총 12개의 음이 있는데요. 이제 피아노는 이제 88개 건반이 보통은 7개 옥타브에 추가로 몇 음, 뭐 보통 이제 라까지 있고 아니면 피아노에 따라서 더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더 풍성한 울림을 준다고 이제 하고 네, 그렇게 우선은 건반이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연주를 하다 보면은 피아니스트가 독주, 협주, 그리고 반주를 이 피아노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 피아니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음악을 관중들에게 들려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만의 해석을 저만의 방법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독주인 것 같습니다. 합주를 보통 할 때는 이제 흔히들 피아노를 작은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음역대부터 가장 높은 음역을 한 번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가 내는 풍성한 소리를 작게나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혹은 반주,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가는 특히 그런 곡들을 피아노로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케스트라가 모이려면은 못해도 40명, 많으면 이렇게 7, 80명까지 가니까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보통은 연습할 때 피아노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피아노를 연주할 때 바른 자세라는 게 있나요? 저희가 바른 자세라고 배우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손을 공을 쥔 것 같이 해서 물방울 모양으로 피아노를 쳐라. 혹은 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쳐라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치다 보면은 저희도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떤 곡의 어떤 부분은 손 모양을 이렇게 치고 어떤 부분은 또 저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보충 영상 피아노 알려드림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런 교과서 음악회 보충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몰랐던 피아노에 관한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저도 보냈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했고 적성에 맞거나 관심 있고 재미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많은 클래식 음악 영상들, 연주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현대차 정몽구재단 그리고 한경 필하모닉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면은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들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